강원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동해안과 영서 지역 산지에 강풍특보가 발령되면서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23일 아침 8시를 기해 강원 중북부 산지와 속초, 고성, 양양에 강풍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24일 오전까지 산지에는 초속 10에서 18m, 최대 순간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속초와 고성 등 영동 북부 지역에도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또 기상청은 강한 바람에 대기까지 건조해지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삼척시가 지난 14일 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한 명을 고발 조치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여부와 모니터링 불량자, 해외 입국자 등입니다.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내국인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외국인이 무단 이탈 등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 강제 출국 조치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강원도의회 올해 첫 질문이 23일 시작됐습니다. 25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이 도정 질문에서는 10명의 의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알펜시아 매각과 레고랜드, 공공의료 등의 현안을 점검합니다. 한편 이번 도정 질문에는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해 야당 없는 질문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6회 국제의료기기 병원 설비 전시회에서 도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60억 원의 계약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국제의료기기 전시에서 도내 44개 의료기기 제조기업이 참여해 내수 37억 원, 수출 231만 달러의 계약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원 공동관으로 참여한 도내 25개 기업은 규제자유 특구 사업으로 개발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을 앞다퉈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현직 소방공무원이 춘천시 통합관제센터 CCTV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춘천경찰서는 19일 30대 소방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춘천시 통합관제센터 직원이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5km 정도를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특히 A씨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요즘 각 지자체들이 지역화폐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죠. 이런 이유로 춘천시도 지역화폐인 춘천사랑 상품권 발행을 늘리고 있는데요. 춘천시가 이 상품권 판매와 사용 한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라미자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담당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춘천사랑 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요. 출시 이후 현재까지 발행액 또 상품권으로 인한 경제 효과 어떻게 분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2017년 춘천사랑 상품권이 출시된 이래 현재까지 총 853억 8천만 원의 상품권을 발행하였으며 환전율은 79%에 이릅니다. 2017년도와 18년도에는 주로 관광지 한정용으로 상품권이 26억 원 발행되었으며 점차 발행액이 증가하다 지난해 코로나 이후 재난지원금으로 춘천사랑 상품권이 지급되면서 20년도에는 450억 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었습니다. 상품권 발행이 증가하면서 사용 가맹 점수 또한 3,500여 개소에서 9,600여 개소로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강원연구원에서 조사한 춘천사랑 상품권 경제적 파급 효과는 누적 한전액 기준 생산 유발 효과 190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 95억, 취업 유발 효과 225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역 상품권이 시민들의 소비 촉진 및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 방지를 통해 지역 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보다 세밀하게 지역 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에 3월부터 전문 용역 기관을 통해 상품권 발행에 따른 경제 효과 분석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3월인데 벌써 올해 발행액의 절반 넘게 판매가 됐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이런 인기 원인 좀 분석해 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난지원금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춘천사랑 상품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모바일 상품권이 출시되면서 사용자 계층이 다양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용의 편리성과 10% 할인 혜택이 상품권 판매량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간 지속적인 가맹점 모집으로 19년도 가맹점 3,500여 개소에서 현재 9,600여 개소로 확대되어 소비자의 사용 편리성을 증대한 것이 큰 장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면서 춘천시가 상품권 판매 등을 제한하게 됐는데 그 내용도 살펴주실까요? 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에서는 금년 1분기 판매 목표량을 발행액의 45%로 설정하였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와 시민들의 상품권 할인 구매 혜택 인식으로 인해 상품권 판매 목표량을 초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한 조정은 금년도 춘천사랑 상품권의 지속적인 할인 판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구매 한도 및 월 판매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정된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종이는 20만 원, 모바일은 30만 원까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별 구매 한도와 별개로 상품권 수급 조정을 위해 월 판매 한도를 적용하여 종이는 11억 원, 모바일은 12억이 소진되며 할인 판매가 중단되나 그 다음 달에 다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불가피하게 상품권 판매와 또 사용 한도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춘천사랑 상품권 구매 방법 또 사용법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춘천사랑 상품권은 종이 상품권과 모바일 전자상품권 두 가지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종이 상품권의 경우 춘천시내 농협이나 축협을 방문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춘천사랑 상품권 어플을 다운받으시고 구입하시고 가맹업소에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종이 상품권은 8,700여 개소, 모바일 상품권은 제로페이 가맹점 6,800여 개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미자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담당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스포츠계의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운동부의 지역화와 공공 스포츠클럽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되풀이되는 학교 운동부 폭력 문제는 오로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엘리트 체육의 병폐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과 연계된 공공형 스포츠클럽 운영 등을 통해 학생 선수의 인권을 보장하고 공부하는 선수와 운동하는 학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운영하는 도내 직업계고 12곳에 1억 2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로 설계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취득하는 국가기술 자격으로 지난해 159명의 학생이 응시해 154명이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21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 12개 직업계고는 이번 지원으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와 실습 재료를 구입하게 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취 단속을 벌입니다. 산림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7개 팀 122명의 수사대를 구성해 산림 피해에 취약한 국유림 등지에서 불법 채취제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SNS를 활용한 산나물 불법 채취 모집 산행 등 전문적인 불법 채취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불 조심 기간 허가 없이 통제구역에 들어가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춘천시의회가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춘천시의회는 22일 결의문을 통해 지방의회는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이 없고 입법권도 정부 통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동등한 균형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방의회법 제정 시 자치입법권과 조직 예산 편성권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월군이 보건복지부가 공모하는 분만 산부인과 신규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산부인과가 없거나 분만을 할 수 없는 지역에 안정적인 분만 환경과 인프라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영월군은 매년 예산 5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이는 영월의료원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영월의료원은 다음 달 말 산부인과와 인공신장실을 새로 열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예산 12억 2천만 원을 투입해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 현대화 지원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구입비 5천만 원을 21개 농가에 지원하고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을 위해 2억 4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저온 저장고 81동과 포장재 제작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조태진 전 횡성군수가 23일 새벽 향년 8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조 전 군수는 횡성군 우천면 출신으로 민선 1기부터 3기까지 횡성군수를 역임했으며 우천면장, 횡성읍장, 강원도 의원 등을 지냈습니다. 조 군수는 평소 앓던 지병으로 수술 중 회복하지 못하고 영면에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봄철 증가하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공공시설 화장실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집니다. 춘천경찰서는 최근 춘천역과 남춘천역 시설 관계자와 함께 화장실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또 학교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와 협조해 교내 화장실 등의 취약지를 확인하고 대형마트와 공원 화장실 등 취약시설에 대한 범죄 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평창군이 탤런트 겸 영화배우 서효림 씨를 평창군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서효림 씨는 2007년 KBS 드라마 꽃피는 봄이 오면으로 데뷔해 왕성한 방송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9년부터 평창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 김수미 씨의 며느리이기도 합니다. 서효림 씨는 앞으로 지역 농특산물과 평화도시 평창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영월군이 제4차 예비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다양한 주민 공모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월군은 문화활동을 통해 지역의 복지와 환경, 육아 등 주민들이 직접 해결 방안을 찾는 주도형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 청년 문화 활성화를 위해 청년 문화 사업을 지원하고 문화도시 추진단 분과위원과 서포터즈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영월군은 10월 예비도시 지정에 대비해 오는 6월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 계획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간현 관광지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중인 출렁다리 일대 여행 코스 이름을 소금산 스카이밸리로 확정했습니다. 올해 운영 예정인 소금산 스카이밸리는 케이블카를 시작으로 출렁다리와 하늘바람길, 하늘정원, 전망대 등으로 연결되는 주간 여행 코스입니다. 원주시는 스카이밸리 준공에 앞서 오는 6월 간현관광지 내 야간 경관 조명, 음악 분수, 미디어 파사드가 어우러지는 야간 여행 코스 나오라쇼도 개장할 계획입니다. 동해해양경찰청이 오는 26일까지 2021년도 일반직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채용 원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모집 분야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포항해양경찰서 일반직 9급인 함정조리사 1명과 수경관 시설직 2명, 동해지방청 청사시설관리 공무직 1명 등 모두 6명을 모집합니다.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강원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